증명도 안 해. 그냥 생각을 해봐. 부정적분은 원시 함수를 찾는 거야. 부정적. 원시 함수를 찾는 거야. 정할 수가 없어 하나로. 왜냐하면 미분한 결과가 fx가 나왔다고 쳐. 그러니까 미분한 결과가 x제곱이 나왔다고 쳐. 미분을 했더니. 그러면 얘를 미분하기 전에 모양을 찾는 거야. 응? 미분하기 전에는 미분했더니 2차식이야. 그럼 미분하기 전에는 3차식이었겠죠. 근데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가려면 3이라는 게 남잖아. 어차피 미분할 때 이렇게 3이 내려올 거지. 그거 미리 선수쳐. 1만 남게 하려면 3분의 1이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럼 이 상태를 미분하면 제가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사실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은 x제곱에 대한 x가 변수인 x제곱에 대한 원시 함수를 찾는 거야. 원래 함수를. 이런 뜻이긴 하거든. 근데 그게 3분의 1만 있는 게 아니야. 아니 3분의 1 x제곱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거꾸로 무슨 뜻이냐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 네.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 상태 미분하면 제 되는 거 맞아? 얘를 미분하면 x제곱이 되는 거 맞잖아? 그때 세제곱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세제곱. 여기에 5가 붙었어. 그래도 상수는 미분하면 뭐가 돼? 0이 되죠. 이거 어차피 x제곱 되는 거 똑같아. 그래서 부정적분인 거야.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서 부정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x제곱 미분해서 x제곱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3분의 1의 아이고 너무 두껍다. 미분해서 x제곱이 나오는 거는 왜 이렇게 갑자기 두껍지? 아무튼 미분해서 x제곱이 나오는 거는 3분의 1의 x제곱이 있는 거는 맞아. 그쵸? 근데 거기에 어떤 수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3분의 1 x. 그래서 미분해서 x제곱이 나오는 거는 그냥 우리가 x제곱 부분이 나오게 하려면 3분의 1 하나 더 위로 올리고서 역수 취하고 세제곱 네,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고서 그냥 만들면 돼. 그렇지만 c가 붙을 수도 있고 상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3분의 1 x 세제곱은 x제곱의 원시 함수 중 하나다. 왜냐면 원시 함수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3분의 1 x제곱은 x제곱의 원시 함수 중 하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끝에다가 적분상수 젖수를 꼭 써줘야 돼.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적분상수를 써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 나오는 유일한 공식이 있어. 이 적분을 하게 하는. x에 관해서 적분을 하시오. 근데 왜 이렇게 진짜 두껍지? 난 정말 제일 얇은 걸로 했는데. 그거 제가 펜 바꿨는데 아까. 아하. 볼펜이 제일 낫지 않냐? 볼펜.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무 세게 눌러서 이렇게 그려진 거였구나? 네, 하필이니까 이제 수우편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n 플러스 1이 나오게끔 돼 있어. 그쵸? 저기 한계로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꼭 적분상수 요 C를 꼭 써줘야 된다.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 어쨌든 우리가 이때 인테그럴이라는 기호를 써. 근데 이 인테그럴 기호를 누가 처음 사용하셨는지 알아? 대화한테 알릴 것 같아. 오일릴 것 같으니까. 라이프니츠 님이야. 쌤이 누군가 하면. 아니 왜냐면 미적분학은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싸움이야. 근데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뉴턴은 미적분에 대한 어떤 원리를 먼저 발견은 했지만 이분은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셨어.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하셨고 라이프니츠는 정말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인테그랄이라는 의미 있잖아.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먼저 생각을 했겠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적분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하셨겠죠? 그때 이제 사용하신 게 저 기호야. 뉴턴은 완전 부시대. 그래서 인테그랄이라는 말이
이렇게 막 전체적인 막 이런 의미거든. 통틀한 뭐라고 해야지? 통합? 아무튼 네. 그런 의미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이 기호를 처음 쓰신 거는 라이프니츠님께서 쓰신 거고, 지금 내가 이제 설명하는 이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 이거는 부정적분이야. 그러면 자, 부정적분은 적분 상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OX? X. 오! 야, 저 식이 생각을 해봐. x에 관해서 적분하시오 그러면 x로 된 식이 나오는 거고, t에 관해서 적분하시오 그러면 t에 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내가 변수를 뭐로 보느냐에 대해서 그 문자에 관한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부정적분은 변수가 되게 중요한데 정적분은 아니야.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은 의미상으로는 동떨어져 있어. 얘네는 상관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정적분은 철저하게 넓이야. 정적분은 그냥 철저하게 넓이야. 그래서 정적분 기호도 처음부터 걔를 쓴 게 아니야. 정적분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만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보자. A부터 B까지 이런 뜻이었던 거거든. 정적분이라는 게 뭐예요? 정적분은 이제 왜냐면 그냥 처음에 아직 우리는 적분의 세계에 오지 않았어. 그냥 부정적분은 미분 거꾸로 하는 건 알고 있는 상태야. 네. 그리고 쟤를 계산하는 방법도 일단 알고는 있어. 네. 적분상수 C가 붙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 네. 하지만 아직 적분이란 말은 몰라. 그냥 정적분이란 말은 모르고 그냥 저 넓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미분을 하게 된 애를 다시 적분하게 되면 차수가 돌아오잖아. 그러면 저 넓이를 구하게 되면 봐봐. 한 변이 x, 한 변이 x야. 그럼 넓이를 구하면 2차식이지. 시작은 변 1차였는데 넓이는 2차가 되잖아. 뭔가 쟤네들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냥 한 거야. 그래서 넓이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갈게요. 넓이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그래서 넓이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우리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 하나를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할 거야.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할 건데 일단 구분구적이라는 거를 할 거거든. 조금 더 예쁜 그림을 그리자. 구분구적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단 지금 니네 수투에서는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요렇게 증가하는 애였다고 쳐. 그리고 A부터 B까지. 이 원리는 일단 일정한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온 거야. 이전에 아르키메데스나 이런 사람들이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삼각형으로 다 쪼개버려. 이런 넓이를 삼각형으로 다 쪼개. 사각형으로 쪼개쓰는 거. 다 삼각형으로 다 쪼개. 왜 그랬지? 그러면 왜냐면 곡선 얘를 매우 잘게 쪼개다 보면 거의 이 넓이와 흡사해지잖아.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니네 원의 넓이 구할 때 초딩 때 사각형의 넓이와 외접 사각형인 경우 요 사이에 원이 있었지. 오각형으로 늘렸어. 그래서 n각형까지 늘리는 거야. 그러면 점점 원에 가까워지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원주율도 찾았단 말이야. 파이도. 저희 구분구적도 따르게 했어요. 아, 직각사각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디어는 여기서 얻으신 거야. 발상은 여기서 이렇게 얻으셨겠지. 우리는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그냥 쫓아가는 거라니까. 어쨌든 쫓아가는 거야. 그냥 오늘은 수학 역사적인 얘기를 한다고. 왜냐하면 니네 이거 학기 중에 만약에 수투를 제대로 해야 될 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할 틈이 없어. 그래서 그냥 하려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벤치마킹을 했죠. 저거를 사각형으로 쪼개자. 그렇죠. 사각형. 밑변의 길이가 일정하게 해서 사각형으로 쪼개자. 라고 생각을 하신 거야. 그리고는 매우 잘게 쪼개다 보면 원래 저 그림의 넓이와 곡선의 넓이와 흡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가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생긴 사각형 안쪽으로도 그릴 수 있고 바깥쪽으로도 그릴 수 있지. 네. 그래서 안쪽 먼저 이렇게 사각형으로 일정하게 n등분을 해. 그렇게 해놓고서 이 사각형 하나를 빼볼게.
사각형 하나를 빼면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니? n등분 했다니까? b-a를 n등분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 높이는 요 a 처음 거는 a를 넣었을 때 fa야. 두 번째 거는 요 점의 좌표가 a에서 n분의 b-a를 한 번 간 거죠. 그 다음에 그때의 y 값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는 a에서 n분의 b-a를 두 번 간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y 값을 갖다 넣어. 그러면 k 번째 뭐 이렇게 넓이를 이제 k 플러스 1번째로 볼까? 넓이다. 그러면 이때는 a 플러스 n분의 b-a가 k 이렇게 되겠죠. k만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0, 1, 2, 3 이렇게 k가 간다고. 그러다가 k 플러스 1번째는 a 플러스 n분의 b-k만큼 x자리에 넣었을 때 y값이 높이가 된다. 여기까지는 되지? 그런 직사각형들 싹 다 더한다라고 할 거야. 싹 다 더한다라고 했으면 시그마 기호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해. 네, 시그마 k가 대신에 잘 봐. a부터 시작했다라는 거는 0번부터 시작한 거야. n분의 b-a 곱하기 0. 높이가 처음 시작한 게 a잖아. 그러면 0부터 n-1번까지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로 일정하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fa 플러스 n분의 b-a의 k. 이렇게 하면 이게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이야. 근데 저거를 매우 잘게 쪼개고 싶어. 매우 잘게 쪼개고 싶어. 그러면 n의 값을 어떻게 하면 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게 뭐랑 넓이가 같아지면 되냐면 사실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보다는 살짝 작은 거지. 그 다음에 살짝 큰 애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샌드위치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처음 높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네. 그쵸? 그러면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는 진짜 대박이다. 얘가 n분의 b-a는 똑같아. 그쵸? 네. 밑변은 똑같잖아. b-a를 n등분한 건 똑같잖아. 근데 높이가 처음 시작점이 a가 아니라 a를 대입한 게 아니라 a 플러스 n분의 b-a를 대입한 거지. 그래서 f a 플러스 n분의 b-a의 k라고 쓰는 거는 괜찮아. 대신에 이 뜻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위에 거는 안에 거고 밖에 거는 빨간색은 밖에 거를 한 거잖아요. 하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k가 0부터가 아니라 1부터로 씁니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아요. k가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n까지로 가.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b-a에 fa 플러스 n분의 b-a의 k. 여기다가도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렇게 하면은 걔보다는 어떻겠어? s라는 넓이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저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거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인테그럴의 의미를 우리가 합이란 뜻으로 쓰는데 이 인테그럴 저거를 그러면 기호로 이제 나타내고 싶었던 거야. 저거를 기호화시키고 싶었는데 A부터 B까지 어떤 합이란 뜻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그냥 시그마를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리미트가 들어간 매우 잘게 쪼개서 연속적으로 더해라는 의미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랑 부정적분이랑 연결을 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기호를 쓰게 된 거야. 얘를 A부터, 그러니까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이 리미트 플러스 시그마의 의미를 매우 잘게 더한다, 연속적으로.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겠다 이렇게 쓴 거야. 처음에는 똑같은 이 기호를 쓰진 않았겠지. 어떤 기호를 썼어. 근데 우리는 저 인테그럴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애초부터 지금 쓴 거야. 근데 지금 저 기호를 쓰긴 했지만 부정적분에 있는 그 인테그럴 기호랑은 다르기는 해. 이것도 구간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가 합쳐져서 얘네가 인테그럴 합의 어떤 구간이 있는 합의 의미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치환이라는 거를 할 거거든. n분의 b-a k 이거를 x라고 내가 표현을 할 거야. x번째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생각해봐. 내가 매우 잘게 지금 쪼개야 되는 상황이야. k가 n부터 b-a니까 k에다가 0부터 넣어서 쭉 갈 건데 일단 구간을 먼저 생각을 할 거야. 구간을 생각을 하면 k에 0 들어갈 거죠. k에다가 0 넣고 무한대로 보내. 그럼 어디야? 생각해봐. k에다가 0 넣고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뭐만 남아? 저 안에 있는 거 보면 0 남지 0. 그러니까 지금 n분의 b-a의 k는 내가 x라고 놓을 거고 일단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식을 볼 거거든? 그럼 k에다가 0 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k에다가 0 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는 어디에 가까워? 0에 가까워. 그치? 그러면 a만 남죠? 네. a 플러스 어떤 a 플러스 x라고 쓸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요 안에다가는 일단 치환 안에를 갖다 쓸게요. a 플러스 x로 이렇게 내가 치환을 할 거잖아. 얘를 x로 놓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k에다가 0 넣고 무한대로 가니까 어디로 갔다고? 0. 그러면 저 x값은 0부터 이 뜻이죠? 0부터 그 다음에 k가 어디까지 가냐면 n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면 저 치환 안에다가 k에다가 n 넣어. k에다가 n 갖다 넣으니까 얼마 남니? b-a. b-a 남죠. 그래서 여기가 b-a까지 이렇게 할 거야. 저 구간이야 뭐 만들기 나름이기는 해 사실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n분의 b-a 요 뜻인 거야. n분의 b-a는 내가 매우 촘촘하게 쟤를 n을 무한대로 보내다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 제로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n분의 b-a가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x라는 저 격차 저 부분도 어떻게 돼? 덩달아 제로에 가까워지겠지. 내가 치환한 n분의 b-a k 요것도 점점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미분한다의 개념으로 가서 k에 관해서 내가 변수가 미분이야. 그러면 n분의 b-a를 나는 dx라고 놓는 거야. 점점 왜?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럼 매우 잘게 쪼개다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 그거를 변화량 델타 x라는 표현도 이제 썼었지. 그 델타 x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 이 뜻인 거거든. 그래서 변화량의 의미로 dx라고 쓸 거야. 그래서 n분의 b-a는 dx가 돼. 그래서 여기가 dx. 그럼 바꿔치기가 다 됐어. 졸면 안 돼. 나중에 들었던 거 기억이나 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간다. 구간이 있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내가 x로 치환을 얘만 했지만 사실 얘까지 다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뭘로 치환하는 건 내 맘이야. 근데 어쨌든 얘를 x라고 놨을 때 k에다가 0 넣고 무한대로 가서 0, k에다가 n 넣고 무한대로 가서 b-a까지가 범위가 나왔어. 그 다음에 fa 플러스 얘를 x로 놓기로 했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n이 무한대로 가면 매우 작은 크기의 한 편 이 뜻이야. 그래서 얘는 dx로 처리하기로 해. x에 대한 아주 작은 이만큼의 단위 이 뜻이야. 그래서 얘는 dx가 돼. 그래서 dx 이렇게 쓰고 나면 리미트 시그마에서 저 넓이가 저렇게 이거를 다 지우고 나기 이제 어차피 옆에서 또 할 거니까. 그러면 얘네가 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네가 이렇게 바뀌었어.
인테그럴 0부터 b-a까지 f a 더하기 x의 dx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봐. 요거 얘 인테그럴이지? 구간 그 다음에 n분의 b-ak를 0으로 그러니까 x로 놓기로 했죠? 그 다음에 n분의 b-a를 dx로 놓기로 했지? 그 다음에 k에다가 0 넣고 무한대로 가 얼마나? k에다가 1 넣고 무한대로 가. 여기는 1이니까 0으로 가겠죠? 네. 위에 것도 아까 사실은 n-1을 넣어도 똑같아. b-a로 가기는 해. 그렇죠. n 커지니까 뭐. 그 다음에 k에다가 이번에는 n을 넣고 무한대로 가. 그러면 b-a로 가지. 네. 어때? 똑같이 생겼죠? 0부터 b-a에 a 더하기 x의 dx.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아주 밑에 거 작은 크기를 더하나 밖에 거 오버사이즈를 더하나 결과는 똑같아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넓이의 개념을 저렇게 둔 거야. 그래서 오 좋아. 그러면 이걸 보고서 나는 여기 A부터 B까지로 바꿀 수도 있거든. 얘 평행이동 해봤지. X축의 방향으로 이 뜻을 조금은 보기 편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러면 A부터 B까지로 바뀌죠. 네. 그러면 X 대신에 X-A를 넣는 거지. X 대신에 X-A를 넣고 나면 뭐만 남아? 저 똑같은 뜻 여기 봐봐. X만 0부터 b-a까지를 평행이동할 거라고.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하면 a부터 b까지가 X. 됐어. 그 다음에 요 x 대신 x-a를 갖다 넣어. X만 x만 넘죠. 그래서 x 이렇게 했다. 그래서 x dx 훨씬 보기 편하지. 어쨌든 저런 적분의 기호의 뜻이 나온 거기는 해. DX이든 X는 뭐. dx는 그냥 단위야. 아주 작은 이 뜻이야. 그래서 평이동이랑 상관이 없어. 매우 작은 0에 가까운 아주 촘촘하게 이런 의미야. x에 관해서 이런 뜻인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촘촘하게 매우 작은 단위를 그냥 우리가 그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 그냥 x에 관해서 이렇게 그냥 네. 표현을 하는 거야. 아하. dx는 그냥 x에 관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정적분 표현까지는 왔어. 그 다음에 저거를 계산할 때 근데 부정적분을 갖다가 방법으로 쓰잖아.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fx를 적분을 해서 니네가 적분한 식을 부정적분 적분한 식을 나쥐라고 표현을 하면 거기 b 넣은 거에서 a 넣은 거 뺀단 말이야. 근데 저렇게 왜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는 얘기하려면 지금만큼의 시간이 또 필요해. 한 최소 15분이 필요해. 그러니까 잠들면 안 되거든. 숨을 쉬어 일단. 제가 넘기는 동안. 안 그러면 니네 못 버텨.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안 하잖아? 그러면 다시는 할 시간이 없어. 우리가 숙차는데 얼마나 시간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텐데 씨. 1시간 내내 이 딴소리하고 앉아있냐. 그냥 이렇게 계산해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왜 그러면 도대체 부정적분에 저거를 해서 갖다가 넣고 갖다 놓고 저런 계산을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 왜 해야 될까요? 다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아까 같은 우리가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분구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 넓이의 변화량에 이제 관심이 생긴 거야. 넓이가 봐봐. 촘촘하게 시간이 갈수록 촘촘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을 할 거야. 점점 B에 가까워질수록 넓이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저 넓이가 증가하는 속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방법을 미분할 때 그 방법을 그대로 또 이용을 해. 미분과 적분 간의 관계를 찾으면서 이 방법이 생긴 거거든. x라고 끊어져. 그러면 x보다 살짝 옆으로 간 점을 내가 요거를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을 할게. 조금 더 간 부분. 근데 저걸 말이라고 저렇게 한 거지. 사실은 얘만큼 늘어났어 이 뜻인 건 거야. 그랬을 때 요 a부터 x까지 넓이를 sx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요만큼 이만큼 박스의 넓이 얘는 s의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하면은 a부터 이만큼의 넓이야. 여기서
SX에서 X 델타 X만큼 증가했잖아. 이만큼 넓이가 늘었지. 그 넓이의 변화량이 궁금해. 근데 우리가 변화량을 따질 때는 X에 대한 Y값의 변화량인 거잖아. Y값의 변화는 이렇게 갔어. Y값은 X 플러스 델타 X 빼기 SX로. 근데 X의 변화량은 델타 X만큼 간 거죠. 왜냐면 X 플러스 델타 X에서 X를 뺐으니까.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아니야. 우리 변화량 따질 때. 여긴 둘다 그쵸? 이거를 매우 촘촘하게 가. 델타 X를 0에 가깝게 그냥 보내버려. 그러면 저거 쓰고 나니까 뭐랑 똑같은 뜻이야? S 그러니까 S 그거 프라임? 프라임 네. S 프라임 X인 거죠. 저렇게 쓰고 나니까 저거는 S 프라임 X인 거야. 우리가 그 미분에서 했던 S 프라임 X인데 이성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저 델타 X가 점점 X에 가까워진대. 생각해봐. 이 델타 X가 점점 여기에 가까워져. 그럼 쟤는 뭐만 남겠어? 값이 1. 그러니까 요 X일 때 값에 흡사해질 거 아니야. 네. 얘가 점점 요 델타 X가 X 근처로 와. 그럼 얘는 거의 뭐에 흡사해져? X. X에 흡사해져. 그러니까 X일 때 함수값. 그래서 저 값이 어디에 근사하게 되냐면 넓이가 거의 실로 하나 이렇게 좁아지잖아. 여기서 이렇게 점점 당기다 보면. 그래서 얘가 fx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라. 나는 저거에 대한 변화량을 따졌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S 프라임 X의 부정적분은 SX 얘가 되는 거지. 플러스 C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fx를 적분한 거니까 라지 fx 플러스 c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이제 거꾸로 써도 되는 거잖아. s 프라임 x랑 스몰 fx랑 같은 건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이거를 다시 쓰면 s 프라임 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 플러스 c랑 똑같대.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적분기호 이거 a부터 b까지 했던 저 방법을 써서 표현하면 a부터 x까지 s 프라임 x 어떤 넓이를 구한 거야. 이거는 똑같다. a부터 x까지 s 프라임 x랑 스몰 fx랑 이게 똑같은 거고 이거에 대한 계산은 라지 fx 이거를 했더니 한 부정적분 c가 나왔다 이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s 프라임 x에 대해서 요 넓이에 대한 변화량 요거를 다시 a부터 이제 x까지 확대를 하다 보면 이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s 프라임 x랑 fx랑 똑같은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은 부정적분인 거니까 fx 플러스 c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라지 fx 플러스 c로. 근데 여기다가 생각을 해봐. 우리 적분이라는 말이 구간이 없어. 만약에 a부터 a까지였어. 그러면 뭐 이렇게 쓰겠죠? 구간이 없으면 넓이가 존재해? 아니요. 없지. 구간이 a부터 a까지라는 건 구간이 제로인 거야. 넓이라는 건 구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구간이 없으면 넓이가 제로가 돼. 그 말의 뜻은 c의 값을 나는 마이너스 fa라고 써도 된다는 뜻인 거죠. 맞냐? 맞아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이번에는 x 대신에 b를 갖다 넣어볼게. a부터 b까지 fx dx 요렇게 한 거는 그러면 요 x 자리에 b를 갖다 넣은 거잖아. 그럼 라지 fb 더하기 c가 되는데 이 c 대신에 이제 바꿔치기를 한 거야. 마이너스 적분 fa로. 그래서 이렇게 이지저지 타다 보니까 이렇게 스케치하다 보니까 이씨 뭐야 부정적분 써가지고 적분해서 갖다가 넣고 빼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였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이지저지 타다가 보니까 넓이에 대한 변화량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 결국 변화량이 fx랑 똑같아? 그럼 적분하면 fx 대신에 그 s 프라임 x 대신에 fx를 갖다 쓰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오 대박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c 값은 마이너스 fa잖아. 그러면 결국 a부터 b까지 fx라는 넓이는
부정적분 B에서 부정적분에서 A 넣은 거를 둘이 빼면 된다는 뜻인 거네. 상수 C도 필요가 없네. 뭐 이렇게 된 거죠. C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저거를 이거였어요. 응? 제가 말했던 게 이거였어요. 맞아. 구분부정법이랑 이렇게 증명하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게 수트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 거야. 근데 왜냐하면 저 적분교를 왜 쓰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분교를 왜 쓰는지 어떻게 알아? 거기서 설명을 안 하는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냐면 A부터 B까지 넓이를 저렇게 쓰기로 하자라고 돼 있어. 그냥 일단 그렇다고. 와, 선생님 대박이네요. 진짜 수학사. 아, 역시 수학과.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역시 박사? 역시 대학원. 아니 수학을 대학 수학을 공부했으면 다 아는 거야. 왜냐하면 열변을 토하시거든. 진짜 열변을 토하시거든. 이게 교육이 잘못된 게시 하면서 막 얘기하신단 말이야. 유튜브를 왜 쓰는지 처음 알았어요. 코스프레 하는 거 코스프레. 근데 어쨌든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을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적분한다 이 뜻이 그냥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이랑 똑같아 그냥 구간이 있는 거 차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정적분 따로 부정적분 따로 했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분은 계산법을 정적분한테 갖다 쓸 수가 있더라 이런 거야. 그래서 이름도 정적분으로 한 게 부정적분은 그냥 원시 함수만 찾는 거였잖아. 그래서 정해질 수가 없었지. 근데 이렇게 넓이에다가 도입을 하니까 하나로 픽 정해지지. C가 필요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적분계가 하나로 정해졌네. 그래서 정적분인 건 거야. 거기에다가 또 하나 차이점은 아까 부정적분에서는 부호가 그러니까 변수가 엄청 중요했지. x에 관한 식이면 x야. y에 관한 식이면 y야. t에 관한 식은 t인 거야. 근데 정적분은 상관이 없어. 봐봐. 그냥 a부터 b까지인데 ft, dt야. 저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를 저걸 쓰잖아? 그러면 t 상관없어. 그냥 라지 fp에서 라지 fa를 빼는 거야. 얘가 x야. 상관없어. 저 x가 그냥 어차피 라지 fp에서 라지 fa를 빼는 거야. 그래서 정적분에서는 변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변수가 중요하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이 적분계원의 인테그랄 합의 의미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 A부터 B까지 구간이 같아. gx, dx야. 그러면 이거를 또 구간이 같으니까 A부터 B까지 fx 더하기 gx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심지어 얘는 t 거야. 그래도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 정적분은. 근데 부정적분은 만약에 이게 없어. 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큰일 나. 이거는 전혀 다른 식이야. 이건 t에 관한 식이고 얘는 f에 관한 식인 거잖아. 부정적분에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정적분에서는 변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구간이 훨씬 더 중요해. 그리고 이 정적분 계산할 때 아까 우리가 평행이동을 했잖아. 그거 잘 써먹어. 그러면 문제 답이 계산하는 과정이 엄청 쉬워져. 어차피 B 넣은 것을 A 넣은 거를 막 빼야 돼. 우리가 계산할 때. 근데 저 A가 FA가 라지 FA가 0이면 참 땡큐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평행이동으로 쓰는 거야. 적분 구간을 뭐 3부터 5까지야. 그 식이 어떤 식이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를 그냥 0부터 2로 줄여버려. 그러면 0을 갖다 대입할 거기 때문에 2 넣고 0 넣으면 되는 거라 훨씬 계산이 쉬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할 때 평행이동을 엄청 많이 쓰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해. 그냥 미적분을 미분하고 적분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미적분이 학문 자체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거야. 이게.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까지 연결이 다 되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건 어렵긴 하네. 근데 너희들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 니네는 뭐 하면 되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이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 거긴 하지만 걔네들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통 분모가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적분의 계산법을 정적분에 도입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이렇게 되면 이게 원리가 성립을 하니까 다양한 함수들을 다 적분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이 원리에 따라서 내가 넓이 구하겠다 하면은 다 적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또 쉬었다가 진짜 힘들어 죽겠거든. 한 5분만 쉬어야겠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부정적분에서 조금 헷갈릴 만한 계산법들을 좀 몇 개만 짚어줄 테니까. 근데 지워버렸네. 공식은 그냥 하나야. 그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하고 계시고, 계산하는데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만 이따가 할게. 그리고 직각의 문제를 풀릴게요. 10개. 근데 직각의 문제도 같이 풀어. 그냥 같이 풀어도 돼. 혼자 끙끙거려봤자 해결할 수 있는 게 판다밖에 더 있어. 그래서 5분만 쉬었다 하고 요거를 또 한 번 끊어야죠.